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왜 미쳤을까? 관심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9월 두 번째 작업실방술의 책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14일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신가는 타이밍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조혜은 작가님의 트로피컬 나이트로 신가는 타이밍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 그 이제 영상은 또 저희 피드에 저장해 놨으니까 이 책에 대한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인 목요일에는 저희가 생일 책방이라고 작업 책방 쓰면서 이제 가끔 이벤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타의 생일을 책으로 축하하는 어떤 저희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인데, 의뢰를 최근에 받아가지고 얘기해도 될까요? 공개도 되나요? 아이즈원의 멤버였던 조율이 그분의 생일 책방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0월에. 또 있잖아요. 또 예정되는 생일 책방이 있어서 그 미팅도 이번 주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6일에는 혜은이 진행을 했던 제가 진행하진 않았지만 그 늙은 웹기획자라는 책을 쓰신 직장인 좀 생존 에세이 같은 책을 쓰신 박혜영 작가님의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그렇게 북토크를 또 진행했고, 그게 책 이름이죠. 늙은 웹기획자? 네, 나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왜 제목을 조금 그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낄 수 있게끔 했어요. 늙은이 왜 앞에 붙었을까? 표지도 실제로 되게 조금 지쳐 보이는 직장인 이마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이제 개발자의 모습이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다만 그게 현실이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 내가 늙었고, 하지만 늙었지만 여전히 현직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생생하게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늙지 않으셨던 저희 다 그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아니. 그렇죠. 17일에는 네. 혜은의 외부인. 네네네. 책방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아무튼 아이돌로 외부 강연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뭐야? 자세히 얘기해줘. 네,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라는 그 NGO 단체에서, 아동 청소년을 구호하는 NGO 단체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청소년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운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구를 덕질하는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팬클럽을 창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지구를 어떻게 응원하고 지킬 수 있을지 아이들로부터 이제 그 힘을 얻겠다. 귀여워. 이런 기획이 너무 귀엽죠. 그래서 뭐라고 해줬나요?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가진 힘에 대해 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무작정 누구를 응원하는 마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응원할 때 나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 힘을 저도 느껴본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얘기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용기를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인가요? 일요일이 있었죠? 일요일에 행사 공지를 또 올렸었죠. 저희가 이제 마포 동네책방 페스티벌 행사와 이제 협업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일기떨기 토크 콘서트 공지를 올렸고, 또 마감이 그날 바로 되어서 그 행사도 10월 중에 좀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관심이 없나요? 아니 이렇게 짧게 설명해? 일기떨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저랑 천설란 소설가랑 그리고 문학편집자 윤소진 편집자와 함께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일기를 읽고 일기로부터 이제 무한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방송인데, 1년 동안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분들을 모시고 좀 저희 이야기를, 저희 1주년을 좀 기념할 수 있게끔 자리가 마련돼가지고 좀 기쁘게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 조우리 작가님. 네, 너무 감사하게도 조우리 소설가님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또 들어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아무튼 그런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거. 이미 근데 행사는 마감. 네, 행사는 되게 빨리 네, 돼서 빨리 깜짝 돼서. 놀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책방에서 또 모집을 진행 중인 행사가 있죠. 저희 9월 작가의 책상전 함께 해주고 계신 이다희 작가님의 사인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저희 9월에 작가의 책상전을 함께 해주고 계신 다시 작업책방 쓴 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구글 폼, 네이버 폼 신청서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그 방문 혹은 책 수령을 선택하셔서 작가님 사인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30일 금요일에 네. 또 이다희 기자님과의 북토크가 네. 진행될 예정인데 이건 아직 저희가 모집을 올리지 시작하지 않았어요. 심야 책방 행사로 진행되는 거라서 무료라서 아무래도 신청이 빨리 마감될 거로 것 같. 예상이 되어서 조금 이 방송이 이 책방 로그가 올라간 후에 좀 네, 올라갈 네, 네, 예정이고요. 네. 인스타그램에 계속 주시하신 분들이 그 북토크를 겟하실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2주간의 저희 일과가 좀 마무리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난 2주 동안 좀 입고한 책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닌가요? 읽은 책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너무 읽은 책들을 영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다고. 밀리에서 네. 좀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책방. 왜냐면 저희는 선 밀리 후 입고 느낌의 맞아요. 책들이 많아요. 사실 맞아요. 빨리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책들을. 네네. 좀 읽고서 판단하에 입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밀리로 책을 굉장히 많이 많이 읽으세요. 읽고 밀리 오리지널도 많이 읽고 맞아요. 네, 이번에는 김지승 작가님의 네. 짐승일기라는 책이 신간? 새로 출간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이분의 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서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책인 아무튼 연필을 오. 먼저 읽어보신 거죠? 읽어보았습니다. 밀리로 읽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짐승일기를 주간 문학동네에서 연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김지승 작가님이라는 그 이름이 네. 남성분이신 줄 알고 불어 찾아읽지는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연필을 읽고 여성분이신 걸 알았어요. 왜냐면 짐승일기가 나오자마자 네. 제가 신뢰하는 책 독서가분들이 너무 좋다고 짐승일기가. 그래서 누구길래 저렇게 좋아하지? 근데 연필 쓰신 분이란 걸 그때 아신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무튼 연필의 작가셨고 여성분이니까 조금 마음의 문이 더 열린. 네, 사회 운동하시는 분이시기도 그러시구나. 하고 이 아무튼 연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네. 프롤로그부터 아주 끝나요? 프롤로그가 연필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어느 여학생이었대요.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어떤 여학생이 만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계속? 네네. 근데 만약 이것이 남성 발명가였다면 아주 또 난리가 났겠죠? 그쵸. 근데 여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시대에서 조금 지워진 인물이 네네네. 됐네요. 이런 기록과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진 여성들 그리고 남성 필명으로 글을 썼어야만 하는 여성 작가들 그리고 또 본인 김지승 작가 본인을 연필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시작이 돼요. 프롤로그가. 그래서 와 미쳤다. 너무 읽고 싶어요. 왜 미쳤을까?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김지승 작가 본인이 이제 자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연필을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 상황 묘사들이 이제 소설적이었다. 너무 소설적이고 와, 왜 이게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상황과 대사와 또 본인의 생각
이게 과거와 현재를 막 넘나들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에세이가 아니라 진짜 소설 한 편 한 편에 다 소설처럼 읽혔고 소설을 안 쓰시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오히려 소설을 쓰신다면 너무 읽고 싶어진다. 저도 가끔 연필을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연필들을 왜 검색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 연필이 또 다 어디에 사라졌을까? 연필마다 또 있나요? 네네네. 연필마다? 연필마다 이름이 있고 이 이름이 지어진 이유들도 다 있고 회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2부의 여성을 연결시키기 너무 좋은 네네네. 어떤 물성이었네, 네. 연필이. 그리고 이 김지승 작가님의 취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연필을 들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보고 이제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와. 이분은 그렇게 연필을 쥐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 속에서 막 확대를 해가지고 이 연필이 무엇인지 근데 본인이 엄청난 연필 수집가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이제 확대를 해도 모르는 거죠. 그 연필마다 고유한 디자인과 색상과 뭐 각인된 것들. 그래서 그 여성이 이 연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 이 연필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모르는 여성 네. 작가도 있고 그쵸. 장나 씨들을 쓴 루이자 메이 윌커처럼 유명한 작가도 있지만 그걸 보는 게 그냥 너무 소설적이고 너무 재미있어요. 또 되게 의미도 있네요. 그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됐으니까 덕분에 어떤 네네. 여성들의 이름도. 네네. 이제 혜은이 이번 주 제가 읽은 책. 여러 개를 조금 읽었는데 근데 미아 작가님이 추천해줬던 책을 저도 읽었어요. 연필 말고 오래전부터 추천하셨던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2022년 올해 책 중 하나였죠. 그래서 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장시간 많이 팔았는데 저는 이제야 좀 디테일하게 읽어봤고요. 이젠 제 나이가 부모님의 주 보호자가 되는 나이라는 것을 요즘 좀 체감하면서 제가 지내고 있어요. 같이 병원도 자주 다니고 건강도 챙겨드리고 그럴 때 나는 계속 건강하기만 한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또 점점 덜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럴 때 늙어가는 나와 그리고 늙음에 더해서 이제 병 들어가는 부모님을 볼 때 이 질병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좀 가지면서 이 시기를 잘 내 것으로 만들면 좋을까. 이게 어느 한 시기만 제가 겪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의 늙음, 저의 어떤 나이듦도. 그래서 잘 늙어가고 싶고 마지막까지 잘 도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는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의 철학가가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리면서 상대 또 철학가와 함께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느낄 수 있고 일단 솔직하게 적혀있는 게 되게 좋아서 이 병이 나한테 어떤 위협을 주고 나한테 어떤 우울을 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뭐 학자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게 무조건 초연하고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삶이 바뀌는 그런 일기처럼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위로받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니가 왜 추천을 했는지 알겠고 잘 읽었어요.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 그러니까 꼭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나이 든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삶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읽을 때 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저는 읽었고요. 그 다음 책은 또 뭐? 네. 그 다음 책은 좀 독특하게 생겼죠? 멜로우시티, 멜로우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음악을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티팝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티팝이야. 근데 보통 시티팝 하면은 일본 시티팝 하면 김현철이죠. 그러니까요. 시티팝 하면 이제 한국의 김현철, 뭐 윤상 이렇게 또 시인과 있고 춘장. 빛과 소금도 있고 맞아요. 시인과 춘장도 있고 또 이문세 너희가 좋아하는 이문세 씨도 요 한국의 시티팝의 한 어떤 궤를 같이 하는 아티스트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 장필순도 있네요. 맞아요. 너무 시티팝은 좋잖아. 네 얘기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시티팝이 약간 J-팝으로 좀 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근데 한국의
빛과 소금 빛과 죄송해요. 소금.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빛과 소금. 빛과 그렇구나. 소금도 빛과 있고 소금 너무 또 좋아. 이승환, 이소라 같은 분들도 물론 초반에 굉장히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티팝스러운 그런 산뜻하고 도회적인 음악을 많이 했다. 후반부에 우리가 아는 느낌은 노영심도. 어머 이거 너무 재밌겠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음악 평론가들이 우리나라의 시티팝의 역사를 좀 톱파보면서 100곡을 뽑은 음악 추천곡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또 조규찬 빼놓을 수 없지. 근데 소희의 형부.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아티스트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래 하고 동의하실까 좀 의문은 들어요. 저희가 혜희의 남편. 그러니까 이게 조규찬을 설명하려고 혜희를 가져와도 둘 다 모르시는 또 구독자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티스트 존재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 책으로 입문하셔도 너무 좋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가 되게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시티팝이라는 스타일로 소개한 것이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소개법이지 않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김윤아 평론가님이 여기에 공저로 참여해 계셔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요. 음악 추천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글로 안 읽고 그냥 바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그런 채널에 접속하셔서 아, 이 음악 좋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텐데 이거는 텍스트가 진짜 압권이에요. 하나하나 음악을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음악을 느낀 자기의 감정을 짧은 에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을 만큼 문장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음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글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계속 감탄하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재미도 확실히 있고 이분들의 이제 공저의 작가님들의 또 내공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국의 시티팝을 이렇게 정리해놨다는 데에서 되게 의의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이가 있네. 아무튼 너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여름에 나온 책이에요. 시티팝 하면 또 드라이브 하면서 듣는 약간 여름밤 느낌, 도시의 여름밤 느낌이 강한 스타일의 음악인데 그래서 여름에 나왔지만 제가 일찍이 사놓고 좀 이렇게 초가을에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이 책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가을밤에 듣기에도 너무 좋은 음악과 책입니다. 저희가 읽은 책들을 소개해봤고 입고된 책을 좀 하나씩 볼까요? 아까 아무튼 연필을 열심히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김지승 작가님의 신작 짐승일기를 입고를 했고요. 아직 네. 읽기 전인데 이미 그냥 좋은 느낌? 진짜 일기네. 정말 몇 월 며칠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먼데이 투 다 이렇게 날짜랑 다 써있네. 어떤 내용이 좀 핵심적인 일기인지 궁금합니다. 읽어볼게요. 네. 뭔가 되게 대단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받은 책인데요. 네. 자린고비. 제목이 자린고비예요? 네네네. 고비 씨의 이야기입니다. 헐. 이렇게 그림 에세이. 같아요. 그림책 같죠? 그림책이구나. 네네네. 그림책인데요. 이게 가난하지만 마감일은 정확히 지키는 이제 그림 그리시는 고비 씨가 있고 또 이 고비 씨한테 김밥처럼 차분하고 무표정한 고비 씨. 이 고비 씨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림을 의뢰하는 편집자의 이야기래요. 너무 나라고 생각했어 나는. 고비한테 투영하는 거지. 난 고비고 여기 나온 편집자 언니의 이제 우리 은지 편집자 담당 편집자님.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되게 소개글에 그냥 제가 바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입고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미팅 중에 꼬르륵. 저희도 책방에서 김밥을 굉장히 자주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간편하고 어떤 근데 요즘 가격 김밥도 너무 대비. 비싸져가지고 맞아요. 4,000원이면 김밥을 어떻게 먹나.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저희 예전에 입고했던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래픽 노블이랑도 좀 약간 비슷한 무드의 그러네요. 네, 거기도 이제 되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없단가? 아무렇지 않다? 아무렇지 않다. 맞아요. 아무렇지 않다 같아요. 네. 이것도 이렇게 김밥처럼 차분하고 무표정한 고비 씨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열심히 일을 또 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깜짝 옷만 입어. 그래서 뭔가 울면서 울것 그러게요. 같은. 지금 김밥 먹고 있는 표정이 저희와 다르지 않아요. 또 신간은 30%라는 잡지의 3호를 입고했는데요. 30%는 저희 작업책방 씀을 비롯해서 마포구에 위치한 동네 책방 5개의 책방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드는 잡지예요. 올해 초부터
개간지로 내고 있고 이제 가을호를 맞아서 3호가 나왔는데요. 이 30%는 매 계절마다 책방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으로부터 주제가 선정돼서 꾸려지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 3호의 주제는 질문은 사진 찍어도 되나요?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죠. 책방에 오신 손님들이 둘러보시고 사진 찍어도 돼요?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된다고. 네. 내지만 아니면 네네네. 내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정 멘트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잘 엮어서 사진으로부터 출발하는 에세이도 있고 서간문도 있고 실제 사진 찍기 좋은 책방을 탐방하는 그런 인터뷰 꼭지도 있고 그렇게 꾸려진 동네 책방 잡지입니다. 이 책을 사셔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아,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저희의 위치가 되게 작아지지만 이제 저희 책방에 이 잡지에 서간문 코너가 있어요. 외국 필자분이 편지를 쓰는 코너인데 이번에는 박선윤 소설가가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선윤 소설가의 작품 중에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라는 가장 최신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한테 작가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30%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 코너 하나만으로도 이 잡지의 값어치가 그냥 해결이 됐다 정도의 글을 써주셔서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사셔야 되고 읽어보셔야 되고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그 서감 이걸 읽으면 마법소녀를 읽고 싶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소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약간 박선윤 소설가가 함께한 3호는 결국 모두가 읽어야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 30% 가치가 네. 충분하다. 네네. 15,000원 헛되이 쓰지 네네네. 않는. 그 한 편은 15,000원 이상의 가치예요, 사실. 안녕. 와도 돼. 와도 돼. 네, 잠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리 작가님과 경희 편집장. 수리수리 고수입니다. 빛나는 경이에요. 아, 맞아. 빛나는 경희. 아, 요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 9월 두 번째 책방 로그도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